통합진보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승리 2012 진보의 선택 통합진보당 제19대 총선 비례대표 일반명부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사회를 맡은 저는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승교입니다.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결정하는 이번 선거에는 모두 23명의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 이 가운데 순위가 정해져 있는 개방형 명부 6명이 있고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기호 12번에 배정된 공동대표 유시민 후보, 그리고 오늘 결정되죠. 청년국회의원 위대한 진출에 의해 선출되는 청년 비례대표 후보 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내일 오후 2시 별도의 토론회와 정견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반 명부, 여성 명부, 장애인 명부 후보자 토론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그 첫 번째 순서인 일반 명부 토론회에는 모두 6명의 후보자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모두 그동안 각각의 활동 공간에서 진보 정치를 꽃피우고자 열심히 활동해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시느라 지금 긴장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긴장 푸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토론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후보들을 제 옆자리부터 차례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기호 11번 윤가빈재 후보님. 예,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건설노동자 비례후보 기호 11번 윤가빈재입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14번 이영희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대표 선수 기호 14번 전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이영희입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13번 이석기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기입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15번 문경식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예, 승리하는 전노, 투쟁하는 전노, 전농에 추천한 기호 15번 문경식입니다. 그 옆에 기호 10번 노학래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10번이고요. 시민과 함께 새로운 진보, 통합진보당을 만들겠다고 나선 노학래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호 12번 김기태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원동지 여러분. 2012년에는 12번으로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통합진보당을 원내 진출 교섭단체로 확보하기 위한 전사입니다. 김기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보자들의 자리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미리 정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토론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2가지 드리고요. 다음으로 개별 질문을 1가지씩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후보자 주도 상호 토론으로 각 후보가 다른 2 후보를 상대로 토론을 벌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SNS를 통해서도 많은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의견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트위터를 통해 보내주시는 질문 중에 6가지를 엄선해서 후보자들에게 즉석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토론 진행상 개별 후보자를 특정한 질문보다는 전체 후보자들이 던지는 질문을 트위터를 통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각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당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서 10초 전에 벨이 1번 울리고 시간이 되면 2번 울립니다. 초과하면 마이크가 꺼지니까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호 11번 윤가빈재 후보님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통합진보당 당원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비례후보 기호 11번 윤가빈재입니다. 1%의 기득권층을 생각하는 이 정권에서 희망을 안고 우리나라를 지탱해 오신 99%의 노동자, 농민, 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투쟁해 오신 여러 동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이 위로받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도시 빈민의 아픔을 우선 위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자, 농민, 서민만큼은 차별 없이 일하는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결국엔 우리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행복한 세상을 열립니다.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당원들이 하나로 단결해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통합 진보당 당원 여러분, 진정한 진보 정치를 실현하고 꿈과 희망을 노동자, 농민, 서민에게 심어주기 위해 이 윤감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소가했네요. 다음으로 기호 14번 이영희 후보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정치현장 이영희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도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뼈 빠지게 일해도 우리네 살림살이는 왜 더 궁핍해집니까? 저는 1% 특권층에 의한 1% 특권층을 위한 법과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잘못된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80만 민주노총의 대표 선수로 나섰습니다. 이제 99%가 행복한 진보 정치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앞당기에 신발끈 단단히 조여매고 뛰겠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운동에 헌신해 왔습니다. 특히 96년 현총련 의장과 민주노총 초대 부위원장 시절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안기법 날치기 투쟁에 항의해서 36일간의 총파업 투쟁을 주도한 투혼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슴속에 불타는 투혼을 정권교체와 여서야대 전국조성, 우리 통합진보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통합진보당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비정규직 철폐 원조정당 아닙니까? 이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청년에게 일자리를 반드시 안겨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이제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노총의 대표 선수로서 고용 안정세 도입,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및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등의 법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짧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짧습니다, 시간. 다음으로 기호 13번 이석기 후보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이석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주 강정마을에서는 도민을 상대로 준 군사작전에 범한 야만적인 폭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권의 폭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준엄한 심판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 당의 대표이신 이정희 대표께서 긴급 제안으로 야권연대연합이라는 한국 정치사에 보기 드문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야권연대연합은 이명박 정권의 폭정에 분노하는 우리 민중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며 이번 총선에 반드시 민주개혁의 승리를 바라는 국민 열망에 대한 우리 통합진보당의 어려운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이 야권연대의 성사에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진보의 척박한 토양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신의 청춘과 심지어는 재산을 다 바쳐가면서 일궜던 수많은 동지들이 심지어는 수도권에서 경쟁이 있는 후보가
눈물을 흘리면서 야권연대연합의 성사를 위해 희생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우리 민중이 바라고 우리 통합진보당의 전략적 방침을 이해한 거라면 기꺼이 자기 희생하겠다는 숭고한 헌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보당은 이러한 숭고한 헌신에 입각하여 야권연대연합을 반드시 성사하여 우리 민중이 바라고 우리 결의가 원하는 이번 총선에 반드시 승리하여 다가오는 대선에 정권 교체를 이룰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15번 문경식 후보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통합진보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저는 전국농민의 총연맹 추천 기호 15번 비례후보 문경식입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 하에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니, 농민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회의 약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한우를 길거리로 끌고 나오고 배추를 갈아엎고 농민들의 피땀 흘린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현실에 통합진보당이 농민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통합진보당과 함께 농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는 비례후보에 출마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농업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생명산업입니다. 통합진보당이 농업을 책임지지 않으면 지금의 이명박 정권 보수 정당들은 농업을 하나의 희생물로 삼을 것입니다. 반드시 통합진보당이 제가 나서서 진보당의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의 남북 문제, 농업 문제를 굳건하게 해결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고자 출마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저는 그를 해결할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간의 투쟁의 경험과 그간의 협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농민 한번 밀어주십시오. 기호 15번 문경식이 통합진보당의 정권 교체를 이루려는데 농민들과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10번 노학래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10번 노학래입니다. 통합진보당을 정책정당으로 선명한 진보 정책정당으로 꾸려내는 것, 그게 저의 소망이고 우리 당의 의지입니다. 솔직히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출마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전 중앙당 정책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이 시간 3월 10일 야권연합 발표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 야권연합에서 정책협상을 책임지고 그 정책협상에 서명하고 조인한 저희 통합진보당 당 책임자가 저 노학래입니다.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네 분 대표님과 상의하면서 잘 해냈다. 좋은 정책연합이다. 좋은 정책합의다. 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이 야권연대의 주체로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합의를 책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 정책위원회에서 그동안 전체 공약, 여러 부문별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당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들이 저와 함께 만든 공약들을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국회에 들어가면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이런 위원회 활동을 관심을 갖고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 공공부문의 투명한 운영, 그리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이런 정책 과제들을 책임 있게 해내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호 12번 김기태 후보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2012년에는 12번입니다. 예, 노동자 후보 김기태입니다. 예. 얼마 전에 민주당과의 야권 단일화 협상이 사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지역에서 뛰고 있는 수많은 통합진보당 후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지들이 결선에 진출하기 위한 예비 경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500명, 1000명씩 당원들이 조직하겠다는 생각만 가지면 17일, 18일 결선에 더 많은 우리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원내 교섭단체 진출뿐만 아니고 국회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에 맞춰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웠습니다. 지금 KTX 민영화, 공공부문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춰서 총파업을 투쟁해서 200명이 넘는 해고자가 발생하고 103억이 넘는 그런 돈을 강탈당했습니다. 구속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통합진보당을 통해서 새로운 기운과 기세를 가지고 국회를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요 며칠 헌신적인 그런 노력과 그런 투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십시다. 뭐가 두렵습니까? 이 무지막지한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고 그래서 새로운 노동자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내십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 기세를 잃지 않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진보의 기치가 더 힘있게 휘날리고 그래서 노동자 서민을 비롯한 모든 다수가 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김기태가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6분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봤습니다. 다들 준비된 후보여서 그런지 조리 있고 또 아주 격동적인 출마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 첫 번째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19대 국회가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꼽아본다면 어떤 것입니까?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이영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세 가지가 첫째는 한미 FTA 비준을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그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노동법 개정, 전면 개정을 말합니다.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일시백 운동 그래서 한꺼번에 10개의 핵심 법안을 100일 안에 처리하는 일시백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노동법 전면 재개정이 두 번째로 시급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반값 등록금, 또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합진보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비정규직 철폐의 원조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당답게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청년에게 일자리를, 노인에게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노총 초대 부위원장 현총영 의장 시절 36일간의 총파업 투쟁을 주도한 투원으로 그것을 최선봉에 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석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이명박 정부가 워낙 망쳐온 일이 많아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는 남북 문제에 대한 복원입니다. 이게 지금 남북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 남북 문제는 정말 이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 민족의 생존의 문제이자 잘못하면 민족 공멸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수많은 실정 중에 가장 파탄된 정책 중에 하나가 대북 정책의 파탄입니다. 이미 지난 시기 우리는 6.15 14선언을 통해서 남북이 새로운 단계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평화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걸 파타시킨 사람이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것부터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동지도 말씀하셨는데 한미 FTA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한미 FTA 비준이 무효화 투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미 FTA 비준 무효화 투쟁을 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거 야권연대의 정책적 기조의 핵심 내용입니다.
야권연대라는 게 단순한 자리 나눔이 아니라 정책을 실현하는데 야권연대의 직능성인 만큼 난 민주당이 이번에 19대 개원이 되면 한미 FTA 비준무야에 반드시 나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쌍용차 해고 노동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쌍용차 문제는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문제만큼 우리 국회가 적극 나서서 쌍용차 노동자를 전원 해고자 복지시키고 쌍용차 특별법 같은 걸 개설해서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문경식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첫 번째는 우리 서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기업의 횡포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우리 농민들, 수입 농산물 때문에 지금 농사를 포기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 이러한 보편적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을 대폭 개정이 필요합니다. 노동법의 포괄적인 개정으로 노동 환경을 현격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먹거리를 안전하고 평등하게 실현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우리 전농이 제출하고 있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부터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해군기지 문제와 4대강 사업, 그리고 노동자들의 장기 파업장에 이러한 조속한 해결을 19대 국회가 맨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노황래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예, 국회가 그리고 그 국회의 주체인 우리 당이 해내야 될 세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권의 이 퇴행, 이 악정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이런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야권연합을 해낸 것이고요. 이명박 정권의 악정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든다. 이것이 총선 이후에 우리가 해내야 할 일입니다. 첫째로는 이명박 정권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어야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곡동 땅 투기, 측근들 비리, 자원외교 비리, 국민들 요구를 무시한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 종편 방송 내주기, 그리고 언론 장악, 남북관계 파탄과 악화, 그리고 2년 전에 있었던 천안함 사태의 그 진상, 이런 것들이 정말 낱낱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100일 안에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범했던 악정의 실체,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진행돼야 합니다. 전속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선거의 하나인 야권연합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를 통해서 연말 정권교체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기태 후보님. 예. 지금 전 국민적으로 화두가 되어 있는 게 KTX 민영화입니다. 예.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는 이런 말도 있듯이 이 이명박 정권은 끊임없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고 사유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민영화하는 혜택은, 사유화하는 혜택은 결국 재벌들에게 가져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공부문을 사유화하고 민영화하는 거 적극적으로 막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한미 FTA입니다. 실제 미국에 영원히 종속되고 굴속되는 이런 조약을 왜 체결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걸 꼭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3월 15일 발효를 한다고 하는데 목숨을 걸더라도 이걸 막아내고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많은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죽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한숨을 쉬고 정말 눈물로서 그렇게 아픔을 호소했습니까? 잘못된 정권이 노동자들을 콘으로 몰고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잘못된 노동법이 있습니다. 헌법에 노동상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 노동상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민주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법,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전면적으로 재개정해서,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없는 그런 완벽한 노동법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걸 관철시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가빈재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첫 번째로 남북이 좀 평화로워야 된다. 지금 이명박 정권에 와서 상당히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거뒀고 평화의 통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좀 신속하게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정책이자 두 번째로는 한미태의 폐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법 파견을 받은 가한적 고용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정기적으로 즉각 고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쌍차 문제, 이 반드시 부당한 해고 문제를 원상 회복이 되도록 시급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이 노동화법을 반드시 개정을 해서 노동자들이 좀 살맛나는 좀 세상을 좀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노동자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후보님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통합진보당에는 여러 세력이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모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보가 무엇이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진보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1분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석기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쉬운 문제입니다. 진보의 기준은 특정 시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시대와 역사의 조건 따라 진보의 기준과 가치 판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의 진보는 일제를 반대하는 이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게 진보입니다. 해방정국 이후의 진보는 통일된 나라, 자주적인 독립국가가 진보입니다. 지난 70년대의 어목기에는 반독재 투쟁이 진보입니다. 우리 시대의 진보의 기준은 저는 민족 문제야말로 가장 진보의 기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보의 기준의 출발은 어디 있는가? 그 답은 어디 있는가? 그 기준 우리 민중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민중이 바라는 게 진보입니다. 우리 민중이 원하고 요구하는 거라면 이게 진보의 가치 판단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통일 문제는 남과 북이 결합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군사, 심지어는 사상 문화적으로 많이 짓눌려 있습니다. 이 민족 문제 해결 없이는 진보의 가치가 실현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모처럼 시간을 남기셨네요. 네. 네, 다음 문경식 후보님 차례입니다. 진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미래를 꿈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보가 내세워야 할 가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개혁 의지 그리고 미래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권, 나눔, 복지평등, 평화, 생태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것에 주저없이 나서는 주체가 바로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중시되어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인간적 기치, 가치, 회복을 내걸고 인권과 삶의 행복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는 사회가 끊임없이 더 좋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상을 추구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비록 느리게 가더라도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이며 파일을 키우기보다는 나눔으로 가는 것이 진보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학래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진보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국민들 마음속 소망을 실현시키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것을 해내는 것이 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국민들의 행복, 국민들의 자아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가? 그걸 변화시켜야 합니다. 차별, 편견,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것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이 진보입니다. 가장 쉽게 보면 우선 학벌주의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벌 따지고 연고 따지고 지역 따지는 우리 사회의 전 근대성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진보 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그 진보 세력을 대표합니다. 왜 지방대 출신이라고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기회가 닫혀야 합니까?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기업체 입사 서류에 최종학교, 학력, 성적표 이런 거 제출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시행해서 일반 기업체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제 주요한 공약의 하나로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진보는 정의롭지 못한 권력, 기득권 연합체를 부수는 것입니다. 검찰, 재벌, 투기 세력, 낡은 정치, 그리고 이명박 정권, 이것을 바꾸는 것이 진보입니다. 이 5대 특권을 바로잡고 정말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고 진보 세력이 하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기태 후보님. 예. 질문이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많은 노동자 서민들의 눈물과 한숨 고통이 있었습니다. 뭐 쌍용 자동차 우리 노동자들, 한가 죽음, 그리고 용산 철거민 그 분들의 그 절규와 외침 톡톡히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진보라는 것은 이러한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과 한숨이 어쨌든 해소되고, 그래서 1%가 아닌 99%가 좀 더 행복하고 잘 사는, 그런 더불어 잘 함께 잘 사는 그런 게 진보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통합진보당의 가치의 가장 큰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무상교육, 그리고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이 저는 진보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진보의 가치는 슬로건이나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보의 가치가 실현이 되겠습니까? 정말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 가운데서 정말 국민들이 인정하고 그 노동자 서민들의 그런 고통과 한숨들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총선을 통해서 그러한 진보의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나는 우리들의 그러한 조직된 힘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보의 가치, 이번 총선에서 판가름 납니다. 통합진보당 당원 동지 여러분, 어쨌든 합심하고 협력해서 꼭 통합진보당 원내 진출을 실현하고 그래서 국회를 점령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윤가빈재 후보님 차례입니다. 진보의 참된 가치는 사람에 대한 사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인간이 존중받아야 그게 바로 진보다. 노동자, 농민, 서민이,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지실되게 모든 조직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진보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조직과 동료들을 좀 생각하는 것이 진보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한 실천하지 않으면,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거는 진보의 가치를 좀 훼손하는 거다. 정말로 진보라는 것은 행동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고 품고 나가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진보의 가치는 평등과 자주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1% 특권층에 의해서 착취받고 지배받는 노동자, 농민, 빈민 99% 국민이 행복하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 자주는 외세, 즉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와 개입으로부터 벗어나서 민족 자주, 자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저는 자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보의 가치는 평등과 자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 이 저는 가치라고, 진보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300일이 넘는 김진숙 지도의 크레인 농성, 1000일이 넘는 재능교육 동지들의 투쟁, 우리 쌍차 투쟁, 이런 장기 투쟁 사업장이 숱하게 많은
이런 세상은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히 제가 당선이 된다면 각계 전문가로 장기투쟁사업장 전담반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노사대책위원장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투쟁사업장을 전담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장기투쟁사업장 없는 세상이 노동 존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이 희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당원 지지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통합진보당의 후보들이다 보니 말씀이 대부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강조하시는 부분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개별 질문의 내용은 토론 시작 직전에 추첨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문경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연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대선 주자들이 진두지휘하는 전초전의 성격도 지닙니다. 통합진보당에도 대선 주자들이 여럿 계십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통합진보당의 대선 전략은 무엇입니까? 대선에서 다른 야당과의 정책연합이나 후보 단일화 혹은 연립정부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올해 총선과 대선의 목표를 새누리당 심판과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방법은 야권 연대이며 야권 연대를 통해 통합진보당도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권 연대의 흐름은 대선 시기 절정에 이를 거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새누리당 후보의 현재 지지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야권도 비중 있는 대선 주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선 시기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교체 후 어떤 사회 체제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 합의와 의지에 대한 교감이 충실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책연합을 맺고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여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통합진보당이 국정 운영의 경험을 쌓고 이후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노학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의 공사를 강행 중입니다. 한편에서는 한미군사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반면 북미회담이 진척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으로 악화된 여론 때문에 남북의 인도적 교류조차 어렵습니다. 후보께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국민을 상대로 이 어려운 한반도 문제, 남북 문제의 해법을 어떻게 제시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남북 문제의 해법을 물으셨는데요. 남북 문제의 해법은 정말 단순하고 명쾌하다고 생각합니다. 6.15 선언, 14정상 합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남북 공동 번영, 서해 평화협력지대, 이런 우리의 비전, 민족의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이 6.15 선언과 14선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첫 주체, 누구도 아니고 남북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결코 장기판의 조리 아닙니다. 남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밀어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일구는 주체여야 하고 우리 남과 북이 서로 손잡고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요. 제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저는 서울과 평양에 남북 상호 대표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4년에 동독과 서독이 해낸 겁니다. 도독 3인당 정부가 동방정책으로 동독과 합의해서 상호 대표부를 교환하고 그래서 이 동서독 간의 이 화해와 평화의 아주 주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북측의 고위 당 간부가 그리고 평양에 우리 장관급 위원장이 상주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현안들을 풀어나가면 얼마든지 남북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기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 이상을 당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통합진보당 이번 총선에서 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하는지를 유권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입니다. 비주얼이나 말발언으로 밀리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전부 다 우리 후보님들 고민이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야권 단일화 교섭이 이렇게 그 합의하에 이렇게 되었지만 많은 국민들은 사실 민주당에 대한 우려나 이런 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어떤 불안감이냐면 이게 뒤통수 치지 않을까, 또 헛발질하지 않을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안정적 의석을 확보해서 이것을 좀 견제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통합진보당이 그런 안정적 의석을 가져야만 사실은 민주당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그 민주당을 사실 견제할 수 있고 민주당의 잘못된 방향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국민들에게 알려내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을 통해서 안정적인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하고 이걸 통해서 통합진보당이 좀 더 나은, 다시 말해서 수권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어쨌든 헌신할 생각입니다. 아마 국민들도 충분히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충분히 또 이렇게 함께 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원내교섭단체 진출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윤가빈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자신이 어떤 부문이나 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전문성은 무엇입니까? 후보께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습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건설 현장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좀 받고 싶습니다. 저는 사회생활도 노동조합 활동도 오로지 이 비정규직 활동에만 치중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제가 모르지만 이 비정규직 이 건설 노동자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직종들도 다양하고 그래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나 그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싶고 활동하고 싶은 분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일하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영희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하실 일이 많을 것입니다. 후보께서 국회의원으로서 4년 동안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또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요. 세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 제한 법 제한, 그 다음에 고용안정세 도입, 그리고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 그러니까 평균임금 50%를 순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실노동시간 단축, 2007년까지 노조 조직률 20%, 단체협약 적용률 50%, 그 다음에 노동법원 실현 이런 일을 첫 번째로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노총이 파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답게 활동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껏 개념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당선되면 당의 국회의원의 국회 사람이 되고 당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총 임원실에 책상 두고 주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거기에 노동보좌관 상주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노사대책위원장 겸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투쟁사업장을 전담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각계 전문가로 장기투쟁사업장을 전담하는 전담반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먹고 자고 같이 뒹굴고 살면서
1000일이 넘도록 투쟁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하는 일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석기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통합진보당이 이번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1분 30초입니다. 이 선거란 게 또 정치 투쟁이라는 부분이 힘이 붙는 겁니다. 이 말의 성찬과 이 정당성도 말의 성찬이 아니라 그 정의가 물질력 힘으로 전변이 돼야 이기는 겁니다. 흔히 저들은 돈으로 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진보정당의 힘의 원동력은 진보정당, 우리 진보당의 힘의 원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저는 당원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당원 시대, 당원의 100만화, 100만 당원 시대야말로 집권 시대를 여는 서막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진보당이 진보 세력이 승리하는 전략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저는 이번 선거 투쟁이 진보정당이 집권을 하는 대전환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19대 총선에서 연대연합을 통한 원내 교수단체가 반드시 될 것이며, 그러면 지지율도 배가 될 거고 당을 지지하는 당의 외연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총선을 거쳐서 대선을 이루는 정권개최를 이룬다면 진보당의 100만 당원화는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낼 거라고 봅니다. 100만 당원의 정당화, 이게 집권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6명 후보자들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후보자 주도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들끼리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인데요. 각 후보는 상대 후보 2명을 지정해서 1분 동안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은 두 후보는 각각 1분 동안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한 후보가 다시 1분 동안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질문을 받은 두 후보가 다시 각각 30초씩 재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또 상대 후보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할지 무척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과 답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황래 후보님께서 윤갑인재 후보, 문경식 후보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윤갑인재 후보님, 예, 반갑습니다. 짧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 공약 중에 천안함 사태 진상규명,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이명박 정부의 발표를 못 믿겠고, 그래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이명박 정부가 했던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 이게 저희 소신인데요. 이런 저희 공약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 어떻게 하면 그 진상을 밝힐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옆에 우리 문경식 후보님께 또 질문을 드리는데,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대중단체 중에 하나인 전국농민의 총연맹을 오랫동안 이끄셨고, 전농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이 집회장에서 뵙던 정광훈 의장님의 아주 구수한 연설, 만담, 이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공약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은데요. 농가 부채 탕감, 이런 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떠한지,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먼저 천안함 사건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46명의 해군 장병과 그 수색 작업하시고 인양하시는데 희생된 유족에게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천안함 사건의 본질에 앞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인하여 전국은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 전국 각계 인사 1만여 명이 시국 선언을 하게 됩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2달을 남겨놓고 천안함은 침몰되었고, 그 결과는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이나 보수 언론들이 천안함을
의구심 과정의 진보 세력들을 빨갱이로 내모는 지방선거를 그렇게 해서 준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후보도 천안함 사건은 반드시 재조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농가부채 뭐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부터 쟁점화됐던 아주 그 무거운 의제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농가부채는 가구당 2,7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에 비교하면은 약 97%, 약 200%에 육박하는 그렇게 증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도시가구 평균 부채는 1,600만 원이라고 하는데 48%나 농가부채가 더 무겁다고 그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농가부채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농가부채의 도덕성 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가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지만 농가부채는 농민들의 수익이 수입농산물로 인해서 감소됐기 때문에, 농가부채가 발생됐기 때문에 농가부채는 국가가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발. 예, 뭐 반론이라고 말씀드리면 부적절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윤갑인재 후보님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 문제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로 저는 제가 기회가 되면 워싱턴, 러시아, 평양을 반드시 가겠습니다.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확인해 오겠고요. 그래서 국제적인 공동조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경식 후보님께서 농가부채 해결이 왜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도시에는 농민들보다 더 어려운 생활난에 시달리는 서민들, 생활부채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채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농민들의 부채만을 떼어놓고 농가부채 해결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전체 국민들의 생활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살피는 정책으로 좀 이게 더 넓게 보아주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채, 도시 가정의 부채와 농가 부채가 차별성이 있습니다. 도시 부채는 물론 아주 그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부가 잘 살펴서, 정치권이 살펴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농민들은 다수의 또 도시 가구들은 집을 이렇게 늘려가는데, 집을 사는데 이렇게 보태서 부채이지만,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부채를 내서 농사를 지어서 정부가 수입 농산물로 일한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부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는 정부가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갑인재 후보님 뭐 재발론 하시겠습니까? 좀 보충 발언. 30초 시간이 짧습니다. 천안함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상식적으로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지만 북쪽에서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와서 한 방에 쏘고 배가 침몰당했다. 어느 국민도 저는 이건 납득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상호 토론 어떠셨습니까? 후보들끼리 공방을 보는 것도 색다른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김기태 후보님께서 이영희 후보와 노왕래 후보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토론 시간이 짧으니 시간을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예. 먼저 그 우리 노왕래 후보께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뭐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정책 협의하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잠도 못 잔다고 들었는데. 2009년 이제 좀 까칠한 질문인데, 2009년 선거에 보면 2003년 이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입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뭐 탄압하고 강제 해산한 것은 정당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셨던데, 이제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주장을 유지하고 계신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영희 후보님께는 뭐 어쨌든 민주노총 그 정치위원장으로서 오래 활동을 해 오셨는데, 사실 이제 통합진보당 안에 이 노동 중심성이 없다는 그런 우려와 또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당에 어쨌든 노동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의 과제는 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까칠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에 쓴 글을 찾아서 읽어주셨으니까. 오늘 토론이 끝나면 제가 제 후보 홈페이지에
그때 제가 썼던 글 그걸 그대로 게시해 놓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당원님들 오시면 와서 보시고 의견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철도에 대해서 비교적 잘합니다. 제가 2002년까지 민주노총 공공연맹에서 일하는 동안에 철도, 전력, 가스 민영화 반대 투쟁을 실제로 책임졌던 집행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2003년도 철도 파업은 애초에는 민영화 반대 투쟁으로 시작되었는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 선거 대책본부 노동국장으로 철도 민영화가 철회돼야 한다 이런 정책 자료를 제가 열심히 만들었고 실제로 참여정부는 철도 민영화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철도 파업은 이게 민영화 반대 투쟁에서 연금 투쟁으로 성격이 좀 변질되었고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데 매우 미흡했다. 이런 점들을 제가 지적한 글입니다. 사회 노동 중심성 참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 통합진보당 당명에 노동 두 글자가 들어가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랬습니다. 사실 상식입니다. 참여당과 노동당이 합했으니까 참여노동당이 돼야 상식이죠. 그래야 국민참여당 지지율 6%, 민주노동당 지지율 7% 합해서 13%가 됐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플러스 시민통합당 하니까 민주통합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명을 갑자기 통합진보당 바꿔놓으니까 저도 헷갈려요. 이게 통합진보당인지 진보통합당인지 DB연동이 끊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후보들이 180명 후보들이 당명 알리기에 급급합니다. 저는 국민 눈높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명 간판에 노동이 들어가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인물,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요. 할 말 많습니다만은 이 정도 줄이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또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니까 뭐라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여전히 그 당시 어쨌든 투쟁을 통해서 지금 50명이 넘는 해고자분들이 10년 가까이 지금 복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영희 이 후보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통합진보당 안에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주력 부대로 노동자들이 자리매김을 해야 그래서 정정한 어쨌든 진보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거기에 함께 좀 열심히 막 박이 터져라 좀 같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예, 옆자리에 우리 김기 부위원장이 철도노조 위원장으로서 장한 조직을 이끄는데 아주 애쓴 분인 걸 제가 알고 예. 전 존경합니다. 예. 핵심은 그렇습니다. 철도와 같은 어떤 국가기관 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2003년도에도 저 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이고요. 전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강권 진압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 글에서도 그러했다고 보여지고요. 당원님들께서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네. 참 당부드립니다. 30초 보충 발언 못 하시겠어요? 저도 전적으로 네. 공감하고요. 그런데 정체성은 당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우리 노동자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당원이 대거 입당해야죠. 요번에 뭐 한 1, 2만 명은 입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체성을 당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바로 우리 민주노총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은 현장분해, 현장위원회, 전국현장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서 일상적인 실천활동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윤가빈재 후보님께서 이석기 후보 그리고 김기태 후보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시작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석기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통합 노선을 초기부터 일관되게 지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적 민주노동당은 새정치에 대한 열망을 안고 한때 지지율 2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 통합진보당 출범 당시만 해도 10%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의 전략 전문가로서 지지율을 높이고 이번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당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문제이자 저는 이번 총선의 핵심적인 과업이 여기에 있다. 우리 당이 집권 시대를 열려면
당의 안정적 지지 기반을 획득하는 것,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의 지지를 확고히 보장하고 당의 외인을 넓히는 원리, 이번 총선 투쟁의 당의 전략 방침이 바로 그겁니다.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전체 세력, 특히나 민주당과 연대연합을 해서 야권 승리를 해낸다면 반드시 해낼 겁니다. 우리 당의 지지율은 두 자릿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당의 지지율이 두 자리가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당대의 확대와 동시에 이룩한 정치 세력으로 대중들에게 강인한 신뢰와 희망의 근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영희 동지의 의견과 저는 같은 생각인데요. 당을 강화하려면 당의 주력부대가 튼튼해야 됩니다. 지금 현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당의 지지율을 높이고 당세를 강화시키는 발전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김태 후보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노동운동을 같이 한 동지로서 끈끈한 동지를 느낍니다. 현재 정부가 KTX 민영화 무분별한 무분별한 방침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잠시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X 민영화가 됐을 때의 문제점과 비정규직 차별철폐는 어떤 방식이겠는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질문 내용이 저한테 덕담해 주시는 질문이라서 억수로 좋았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어쨌든 건설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 누구보다 헌신해 오신 우리 윤가빈 후보에게 먼저 이렇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다시피 KTX 민영화는 어쨌든 국가 기관 산업을 재벌들에게 특혜 주자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가 개입합니다. 요금을 20% 인하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인하하겠습니까? 결국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그리고 애주화해서 그렇게 해서 줄이겠다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그동안 이명박 정권 하에서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었습니까? 이걸 저는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KTX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비정규직의 그런 절규와 그리고 한숨과 또는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비정규직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반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너무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반론도 필요 없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이영희 후보님께서 문경식 후보, 윤가빈재 후보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저는 우리 사회 1% 특권층만을 위한 잘못된 룰과 고장난 시스템이 860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수많은 장기 투쟁 사업장을 낳게 하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뜯어고치지 않고서 860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않고서 99%가 행복한 진보 정치, 그런 세상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노동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쟁 사업장 없는 세상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후보님께서는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860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방안, 쌍용 자동차 등 장기 투쟁 사업장을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부터입니까? 하실 때는 먼저 하시죠. 예. 비정규직 문제 심각합니다. 우리가 1%를 위한 99%가 희생하는 그 과정 속에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미 민주노총에서 또 우리 당에서 비정규직 노동 정책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나는 19대 국회에서 분명하게 이거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진보정당 원외 교섭단체가 민주당을 설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민주노총과 농민,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이제 4월 11일 승리를 이제 투쟁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서 반드시 정기국회 때 비정규직 법안이 해결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장기 투쟁 사업장, 저는 정말 우리 노동계가 올해만큼은
전체적으로 좀 총파업을 좀 결의해서 정부를 좀 압박하고 시민 사회의 동의와 좀 참여를 일컬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 4.1 총선에서 야권 연대를 해서 반드시 우리 진보 통합진보당의 원내 의석을 좀 확보해서 그 힘을 가지고 노동화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업주들이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잘못한 사업주에 대한 이 처벌이 좀 굉장히 솜방망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해도 뭐 차일피일 미루고 나오지도 않고 저는 정말로 이 사업주에 대한 법을 좀 강화시켜야만이 이 사업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우리 문경식 의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항상 노동연대를 강조하시고 평소 우리 노동자들의 많은 애정과 사랑을 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윤가빈 동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어찌 보면 조직된 노동자,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의 차이입니다. 조직된 노동자는 단체 협약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프랑스하고 달리 조직률은 둘 다 10%씩인데 우리는 단체 협약을 조직된 노동자, 조합원한테만 적용하거든요. 프랑스는 비조합원한테 적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밥그릇만 챙기는 투쟁이 되고 프랑스는 남의 다른 노동자들의 밥그릇까지 챙기는 투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립되고 프랑스는 고립되지 않는데 저는 정규직화 방안 중에 하나가 단체 협약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고용, 임금, 근로조건 다 들었잖아요. 단체 협약 효력을 확장하면 정규직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이영희 후보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단체 협약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비조합원이라도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내에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그렇게 그 현장 중심으로 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우리 이영희 후보님의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석기 후보님 차례입니다. 노학래 후보, 이영희 후보께 질문하시죠. 네, 그 이영희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희 후보께서 시간 부족으로 차마 말씀 보셨던 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보당을 확대 강화하는 데서 정말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노동계급성, 현장의 계급적 기반을 반드시 강화해야 된다. 이 부분의 노동 정치 세력화에 대한 우리 이영희 후보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 참 가슴 떨리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국민승리 21, 97년부터 그때 국민승리 21 부본부장, 당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2번, 정치 현장을 3번 하면서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절망할 때도 많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사실 이제 당의 책임만 있지 않고 우리 민주노총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좌절했던 거는 2007년 대선 때 제가 민중경선제를 주장했어요. 100만 민중경선. 그러면 당이 깨지지도 않고 대선을 패배하지도 않는다. 근데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뜨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80만 국민경선 했거든요. 그래서 뜬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후보 단일화 방안으로 200만 민중경선을 얘기했어요. 바로 그런 시세를 만드는 것이 저는 당의 노동 대중 기반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비례대표 후보에 노동이 앞장서서 넣어야지요.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학래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학래 후보님은 오랜 정책 도모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그 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합당을 하면서 통합의 실효 효과가 크지 않다. 여기 어떻게 하면 이 통합진보당의 실효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관한 우리 노학래 후보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 우리 다 같이 걱정하는데요. 아직은 창당 초기입니다. 국민들, 시민들이 우리를 아직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달라질 것이다 확신하고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저는 오늘 토론 중에도 잠깐 나온 이야기인데요. 전 이 시민들, 국민들, 노동자들이 생활 속에서 쓰는 말로 우리 말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노동 계급성 이런 얘기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진보 이런 구호를 내걸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선 개방성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 당이 운동권 정당, 파벌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정당이 아니어야 합니다. 개인이 파벌을 하면 개인은 머저리가 되고 당이 파벌에 휘둘리면 운동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당을 바꿔야 되고 당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자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그 노동개혁세라는 표현은 운동권 용어가 아니라 현장에 쓰는 우리 일상적 언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당과 그 민주노동당의 통합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 중심성을 강조하는 세력과 노동 중심성을 강조하는 세력이 서로 합해서 극대적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에 대한 견해는 어땠습니까? 예, 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개방적인 정당으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해내야 되고요. 우리 당에 주력되어 있는 노동자 당원들이 이걸 해낼 것이라고 그걸 또 노동자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당이 현대적인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3인당,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의 사회당 같은 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역량이 있는 당,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당, 그것이 우리 통합의 의지였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식 후보께 질문 순서 드리겠습니다. 김기태 후보, 이석기 후보께 질문하시죠. 예, 지금 우리 농업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다수의 국민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올 연초에 한우 농민들이 소를 청와대에 갖다서 키워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지금 사료값이 없어서 소를 굶어 죽이는 농민들이 속속하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는 그러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99%가 행복한 그러한 진보의 세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석기 후보나 김기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엄청난 휴대용 과제를 질문하시면서 짧게 답변을 네, 그 맞습니다. 농업 문제는 그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 경제의 하나 문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잡을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역대 지난 정권은 농민 죽이기, 농업 파탄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농업 문제 해결책은 어디 있는가? 우리 진보당의 그 전략적 방침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 문제 해결책은 농민 대중 자신에게 있다. 난 우리 농민들이 정치로 각성돼서 우리 진보당을 많이 들어오셔서 진보당이 정권을 장악하면 농민 문제 해결된다. 진보당이 정권 잡기 전에는 절대 농민 문제 해결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이번 그 비료값 갈취 문제도 그렇습니다. 농업중앙회 산하에 있는 이런 데서 농민들 이익을 대변할 사람들 공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1조 6천억을 갈취했습니다. 이런 짓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예, 제 차례죠. 예. 먼저 하여튼 뭐 이 농민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 그 농업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하고 투쟁해 오신 우리 문경식 후보님께 이렇게 존경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 이명박 각하 버전에 의하면 뭐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이런 버전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뭐 이 촌에서 커왔고 촌에서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지금도 뭐 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뭐 농민의 그런 어려움, 고통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이 농업 문제는 이 국가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살고 죽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폐기를 하자고 하는 그런 열망도 요구도 어쨌든 이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을 지켜내자, 농업을 지키자 하는 그런 국민들의 열망이 그게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땅 농업을 지키기 위한 이런 투쟁에 헌신하겠다, 같이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두 분 후보 정말 감사합니다. 이 농업의 문제를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진보적 가치 속에 농업의 문제를 넣어서
농업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결의 말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농업은 이제 단순한 농민 300만 농민의 문제가 아닌 우리 민족의 문제고 더 이 농업이 무너지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계층은 이 땅 서민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농민과 함께 진보정당이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해도 되겠습니다. 두 분 제발로 뭐 안 하시도 뭐 30초씩 뭐, 있으니까 30초 있으니까 말씀 반론 봐도 저는 뭐 전적으로 우리 회장님 말씀을 지지하는데 저는 이 농업 문제를 단순 경제 문제로 접근한 것을 반대합니다. 이건 농업은 민족 문제이자 나라의 자립적 경제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문제만큼 이걸 해결하려면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을 국가 공무원에 준한 생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농업을 기간 산업화, 이게 농민의 활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민을 공무원화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뭐 저는 노동자이지만 또 이 철도 내에서 지금 이병헌 후보가 가평, 양주, 양평 여기에 또 농민 후보로 지금 네. 출마해서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듯이 노동자 농민이 사실은 이렇게 경계가 없어요. 함께 어쨌든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혜와 어쨌든 용기를 모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충분히 저는 농업을 지켜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힘내시고요. 예, 열심히 한번 싸워 보입시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가 주도하는 상호 토론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생중계를 지켜보시는 당원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후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조금은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중계가 되고 있는 동안 통합진보당 트위터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SNS 토론입니다. 오늘 토론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질문지가 좀 전에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그중에 6개 질문을 뽑아놨습니다. 여기 질문지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후보들이 하나의 번호를 선택해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김기태 후보님께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주시죠. 예. 질문지 주시죠. 그래요? 우리 진행 보조 가지고 계시니까요. 번호만 1번, 6번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이니까 12번은 없는 거죠? 1번부터 주세요. 그럼 스타트니까 1번 하겠습니다. 1번. 예. 1번입니다. 예. 1번 내용이 이렇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선거를 앞두고 너나 할 것 없이 국회의원 당선되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반대로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지 않는 건 절대로 비주얼로 승부 걸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워낙 비주얼이 되기 때문에 비주얼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말빨로 이렇게 승부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래서 통합진보당을 알려내고 통합진보당의 어쨌든 의정활동이 좀 더 힘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하겠습니다. 비주얼과 말빨로 승부 걸지 않겠다. 올바른 정책과 통합진보당의 역량과 힘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윤가빈재 후보님 번호 선택하시죠. 이에 대한 답변 시간은 공이 1분씩입니다. 3번 선택하겠습니다. 3번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제가 통합진보당 공약에 19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이명박 정부를 국회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공약이 있던데 만약 본인이 청문위원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생각이십니까? 이거 파실 곳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는데 정말 저는 대통령이 자기가 퇴임을 하고 거주하는 집을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하는 곳에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샀다. 이 부분만큼은 제가 좀 철저하게 좀
청문회 자리에서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통합진보당이 정말로 지금까지 가오를 했던 현 정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는 심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영희 후보님 번호 선택하시죠. 예, 제가 14번인데요. 14일엔 14번, 4번 선택하겠습니다. 예, 4번 선택하셨습니다. 4번 질문 내용입니다. 제주 강정 구름비를 지켜주세요. 4월 11일에 당선되고 나서 공사를 막 하겠다고 하면 이미 늦을지도 모릅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로서 구름비 파괴를 막기 위해 4월 총선 전까지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제가 96년도에는 김영삼 정권이 노동법 암기율법을 날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민주노총 초대 부위원장, 현 총련 의장을 하면서 권영길 위원장님이 명동성당에서 한 축을 이뤘다면 제가 울산 태화강 보수부지에서 한 축을 이루면서 36일 동안 총파업 투쟁을 벌여서 김영삼 정권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그런 투혼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된다면 당연히 15년 전 일입니다. 당연히 한미 FTA 폐기, 제주 강정마을 공사 중단을 위해서 그런 투쟁을 민주노총 요번에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시백과 함께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과 결합시킨 한미 FTA 폐기 제주 강정마을 공사 중단 투쟁을 그 선봉에서 이뤄내겠습니다. 저한테는 투혼이 있습니다. 한번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석기 후보님 번호 선택하시죠. 남은 번호가 2번, 5번, 6번입니다. 네, 이번 대선 번호도 6번 하겠습니다. 6번. 네. 네. 6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특히 희생하고 사퇴해야 하는 후보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현장에서 뛰는 우리 후보는 이 선거에서 후보의 표정이 선본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어려울 땐 편해지지 마시고 환히 웃으시면 그게 배가 돼서 승리의 기운으로 발동할 거라고 봅니다. 환히 웃으시고요. 희생하고 사퇴한 우리 동지들, 후보들에게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 우리 당면 투쟁 반드시 승리해서 동지들의 노고와 피땀이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식 후보님 2번, 5번 남았습니다. 선택해 주시죠. 5번 하겠습니다. 예, 5번 선택하셨습니다. 예, 5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화를 하실 건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 국회의원.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우신 어머님이 지금 4년째 서울 근교의 요양원에 계십니다. 저는 보성에 살고 우리 어머님의 형제들이 서울에 많이 사는데 늘 가보지 못해서 국회의원이 당선된 맨 먼저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달려가서 이런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 저를 키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신 우리 어머님이 건강하지 못해서 요양원에 모시고 있는데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학래 후보님 선택권이 없습니다. 예, 2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국회의원 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부정적 인식이 많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꿀 통합진보당 예비 국회의원다운 비책이 있으신지요? 예, 제가 굉장히 순발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뭐 이런 아주 즉석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자님 너무 공정해가지고 살짝 보여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 보여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제가 8년 동안 정책연구위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제가 잘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이 어깨에 올라가고 그 권위 부리고 이것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당원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겸손한 그런 정치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생각하고요. 지난 8년 동안 보면서
제가 진상이라고 느꼈던 것 그거 하지 않고 정말 국민들의 친구와 같은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요. 진짜 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자전거 타면서 출퇴근하고 그렇게 이 당원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국회에서 시간이 남는 시간에는 당사에 와서 당직자들과 함께 일하고 그런 국회의원이 돼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SNS를 통해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통합진보당 후보들에게 던진 질문에 대해 우리 후보님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토론은 모두 마치고 각 후보님들의 마무리 연설을 듣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을 텐데요. 미처 못하신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각 후보님들께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학래 후보님 시작하시죠. 예, 당원 여러분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예. 기호 10번 노학래입니다. 오늘 저희들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청년 비례 후보 투표가 진행 중인데 투표 안 하신 청년 당원들 이 방송 토론이 끝나면 꼭 투표해 주시고 당원님들 내일 모레부터 투표가 시작되는데 반드시 참여해 주십시오. 누가 우리 당 통합진보당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인가? 누가 의정활동을 잘할 후보인가? 누가 정책정당 통합진보당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후보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례 후보가 왜 있는지 당원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역구 의원만으로 하다 보니까 정책 전문가가 국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정말 문제인식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장 정책 전문가다운가 판단해 보십시오. 당원님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국회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3가지를 약속하고 다짐합니다. 첫째로 검찰을 바로잡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유족에 대한 공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륜적인 부관 참시입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부엉이 바위에서 등 떠민 세력입니다. 이명박 앞잡이들입니다. 이들을 쫓아내는 것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도 바로 서야 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하고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노동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적절한 권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현재 10%에서 2배, 20%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미국, 일본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밖에 있는 청년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등을 살피는 노동정책이 펼쳐져야 합니다. 셋째로 천안함 사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러시아, 워싱턴, 평양을 갔다 오겠습니다.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식 후보님 말씀하시죠. 예,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토론 잘 보셨는지요? 저는 농민입니다. 36년 동안 농사를 지었고 그러한 불합리 속에서 우리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의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투쟁을 해왔습니다. 2004년 쌀 재협상 투쟁 속에서 경찰에 의한 농민이 희생되었고 그 과정에 지금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나 보탬을 하고 생활에 보탬을 하고 있는 쌀 직불금을 정책으로 만들어내서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이 농업 문제를 해결한 것은 우리 농민 의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만약 비례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원내의 교섭단체 진보정당이 노동 문제, 농민 문제, 또 서민의 문제를 의제로 맨 먼저 내세우고 이걸 아무리 국회에서 20명의 교섭단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소수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 소수를 극복하는 것은 노동자와 농민, 서민들의 이 단결입니다. 대중조직을 더 확장하고 대중들이 서로 연대해서 정기국회 전에 한판 승부를 대중들이 걸어야 진보정당 20명의 국회의원,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노동 문제, 농민 문제, 또 이 급한 현안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선거의 승리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4월 11일 선거의 승리는 이제 다시 투쟁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힘을 모읍시다. 그래서 진보의 정치가 국회 내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총선 반드시 승리하는데 큰 역할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석기 후보님 시작하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총선은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우리 진보당이 집권을 여는 대전환기를 맞이할 중차대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야권 연대를 위해서 당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 또 시대적 요구에 후보 자리에 사퇴한 우리 동지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이번 4.15 총선은 단순한 총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우리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 진보가 집권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서막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민중은 위대한 역사적 시기마다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4.19부터 6월 항쟁, 지난 촛불 항쟁이 우리 민중의 위대한 역사의 힘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저는 이번 4.1 총선은 다가오는 우리 민족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진보가 승리하고 정의가 이기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1 총선 힘차게 싸워서 다가오는 전국매체를 이뤄내어 2012년, 다가오는 2014년, 17년 우리 민중이 바라고 원하는 진보의 집권 시대를 힘차게 열어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진보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정의롭고 땀 흘리는 사람들이 왜 이겨야 되는가, 이제는 깨지는 선거, 깨지는 싸움, 지는 싸움이 아니라 승리하는 싸움, 이기는 전략, 필승의 전략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왔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원대중을 믿고 우리 민중에 호소하고 우리 민중의 힘과 지혜에 의한다면 백전백승하 좀 믿습니다. 동지들 힘내십시다. 당의 활로를 뚫는데 필요하다면 착탄병에 대해서 선두에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투쟁. 네, 다음으로 이영희 후보님 시작하시죠. 네,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저는 누가 검증된 후보인가, 누가 당을 위해서 헌신 복무해 왔는가를 첫 번째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정신인 국민승리 20일부터 부본부장을 맡아서 최고위원 2번, 정치위원장 3번, 6년간의 무급휴직을 거치면서 당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중조직에서 잔뼈가 굵어서 총파업 투쟁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검증된 후보인가 판단해 주십시오. 당원 여러분, 전략적 선택을 해 주십시오. 우리 통합진보당의 노동자 농민 후보가 당선권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통합진보당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역의 동지들은 지역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어도 비례만큼은 노동자 농민 후보를 보내주십시오. 세 번째, 누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 판단해 주십시오. 한미 FTA 폐기, 제주 강정마을 공사 중단, 일시백 노동법 전면 재개정, 반값 등록금, 청년 일자리, 누가 잘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노총 현직 정치위원장입니다. 대중조직, 우리 통합진보당 대중적 진보정당 아닙니까? 대중적 진보정당답게 당의 계급 기반 토대에 의해서 집권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전략적 선택을, 검증된 후보를, 적임자를 뽑아주십시오. 저 기호 14번 이영희 1% 잘못된 특권층을 위한 잘못된 룰과 고장난 시스템 뜯어 고치겠습니다. 860만 비정규직 해결하겠습니다. 장기 투쟁사업장을 전담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믿고 뽑아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윤갑인재 후보님 마무리 연설을 해주시죠. 예, 당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토론회에서 각 부분에 훌륭하신 비례대표 후보님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후보님들 전체 우리 당 지지율을 좀 높여서 우리 비례대표 후보들이 저는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건설 현장에서 망치 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활동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 지금 특수고용직들 문제,
지금 노동자 인정도 못 받고 있습니다. 땀부 노동자들 지난 정부 시절에는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가졌지만 지금 현재 이명박 정권에서는 노동자 조합 인정도 못 받고 있습니다. 퀵서비스 노동자, 화물 노동자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제가 분명하게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진보당의 진로에 가감하게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개혁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사는 당이 통합진보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통합진보당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각 지역에 있는 우리 후보들을 적극 당선시켜서 우리 통합진보당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집권할 수 있는 그런 당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진보당 기호 11번 윤가빈자입니다. 비정규직의 희망이 되도록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마지막으로 김기태 후보님 시작하시죠. 아무튼 뭐 이 딱딱한 토론회입니다만 이렇게 끝까지 지켜봐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열심히 한번 해볼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현장에서 뛰는 많은 동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사실 이렇게 많은 또 우리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결선에 나가 있습니다. 그 결선 날짜가 사실 17일, 18일입니다. 이 이틀간의 결정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는 몫은 우리 10만 당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를 포기하고 그 대신에 통합진보당에 어쨌든 이 원내교섭단체 진출을 위해서 함께하신 그 후보들을 위해서라도 17일, 18일을 최선을 다해서 조직해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어쨌든 열심히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이놈은 저놈보다 좀 낫겠지. 또 저놈은 이놈보다 좀 낫겠지. 이렇게 사실 살아왔던 세월이 수십 년 아닙니까? 누구도 재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눈물과 한숨과 고통으로 얼룩져 왔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99% 어쨌든 국민들이 이제 떨쳐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들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혼신을 힘을 다해서 한번 달려가 보입시다. 뭐가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가 힘차게 떨쳐나간다면 저는 4월 11일 새로운 역사가 저는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어쨌든 통해서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대가리가 빠개지도록 4월 11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분 후보님들의 마무리 연설까지 오늘 토론의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인데요. 예정된 시간을 많이 넘길 정도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후보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반명부 토론에 이어 잠시 후 오후 2시부터는 여성명부 후보자 토론이 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부터는 장애인 명부 후보자 토론이 중계될 예정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전에 각 후보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살펴보실 수 있는 오늘 토론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투표는 내일 모레 수요일 1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과 현장 투표로 진행됩니다. 일반 명부, 여성 명부, 장애인 명부를 통틀어서 한 표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19대 국회의원을 당원 손으로 뽑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리 2012 진보의 선택 통합진보당 제19대 총선 비례대표 일반명부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셨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당원 지지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